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 그래가지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 그러니까 인류의 위협을,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협을 주는 요소들을 해결하고, 인류가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제시해주는 그런 어떤 기준들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개의 아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빈곤 퇴치, 그 다음에 기아 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그 다음에 깨끗한 물과 위생,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뭐 에너지, 그 다음에 양질의 일자리, 그 다음에 산업과 혁신, 불평등의 감소,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그 다음에 그 지속 가능한 뭐 소비와 형상과 혁신, 기후 행동, 이건 기후 변화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그다음에 평화와 뭐 정의, 제도, 그다음에 글로벌 파트너십. 이렇게 총 17개거든요. 근데 이 이슈들을 보면요. 크게 세 부류로 나눠져요. 하나가 사회적인 이슈죠. 흔히 말하는 이제 소셜 이슈들. 여기에는 저희가 말하는 뭐 보건의 이슈가 있고요. 교육의 이슈가 있고요. 뭐 양성평등의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이슈가 있어요. 왜냐면은 생산해야 하고 발전해야지 도시 개발해야 되죠. 뭐 그런 이슈들이 또 일자리가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환경의 이슈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기후 변화의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해양과 육상의 생태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통일과 무슨 상관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일은요, 단순하게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레짐의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은 남한과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그 다음에 경제적, 환경의 문제, 서로의 이질된 것들, 그 다음에 서로 개선되어야 될 것들을 큰 틀 안에서 통합의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통일 이후에 남과 북, 한반도의 통합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제시한 지속 가능 개발의 17가지 아젠다가 바로 제가 생각하기엔 또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통일이나 통합 과정에서 풀어야 될 이슈가 여기 안에 대부분 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거는 남한 생각뿐만 아니고 국제기구의 생각이나 국제사회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건 북한의 생각도 역시 그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2장의 포스터가 보이실 겁니다. 이 2장의 포스터는요, 북한이 국제기구와 함께 자신들이 지금 해결해 나갈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은 그런 페이퍼를 썼거든요. 그걸 뭐 전략적 프레임워크라고 왼쪽에는 얘기하는데, 여기는 2017년부터 21년까지 뭐 다양한 사회 이슈, 경제 이슈, 그다음에 환경 이슈,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북한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담은 전략적 프레임워크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상주하고 있는, 뭐, 유니세프라든지, UNDP라든지, 그 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뭐, FAO, 뭐, 식량에 관련된 그 국제기구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아젠다를 설정을 했어요. 북한이 그만큼 이제 지속가능 개발에, 이를, 통해서 좀 사회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있는 그 이제 포스터는요, 북한이 여태까지 지속 가능 개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자기네가 만든 그런 어떤 그 보고서예요. 물론 이제 이것들은 강제성은 없어요. 그냥 북한 스스로 보고서를 낸 거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지만, 그래서 북한이 나름대로 이런 지속 가능 개발을 통해서 자기네가 얼마나 이렇게 사회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내포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북한, 그 다음에 통일, 뭐, 사역, 선교 현장을 이야기할 때는 크게 세 구역을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 우리 남한에서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북한에서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통일 현장에 그동안, 비교적 한 20대 초반부터, 일찍 참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만났고 현장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눠지면서 여기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남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많이 하는 거예요. 남한에서 하는 일.
근데 남한에서 할 수 있는 일은요, 제가 이거를 정의할 때 통일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다. 통일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토대를 잘 깔아야 되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좋은 주춧돌이 돼야 되잖아요. 집을 잘 지려면. 그래서 통일의 어떤 주춧돌을 놓는 것이 바로 남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라서 나름대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통일 논의, 그 다음에 각종 캠페인, 그 다음에 한국에 와 있는 3만 5천 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사회통합 전략. 그러니까 탈북민을 지원한다. 물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희 재단이 처음에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맨 처음에 탈북민 지원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안 써요. 그 대신 북한 이탈 주민 사회통합이라고 합니다. 탈북민 지원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약간 복지적 시혜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너네 우리를 지원한다면서 과연 너네는 우리에게 무엇을 줄래? 라는 의식이 좀 깔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그런 거보다는 여기 와 계신 분들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든지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들,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또 외국인과 어울리면서 좀 글로벌한 생각들을 키워가시는 것, 이것이 저희는 바로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 통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학술 연구라든지 좀 통일 교육을 하는 것들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그 다음에 통일의 어떤 중심이 되고 주춧돌이 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기반의 형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가 바로 국제적인 통일 공감대 형성입니다. 통일은 민족 문제이면서도 국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각해서 노력을 해서 북한 사람들과 호흡을 같이 맞춰서 통일을 준비하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 그러니까 주변의 이웃 국가죠.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을 하여서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들을 다자적으로 할 수 있는 국제기구라든지 글로벌 싱크탱크랑 합치 협력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글로벌 미디어들 있잖아요. 이 보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들 보도가 잘 되지 아니하면 잘 홍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해외 대학, 그다음에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해외 동포, 그다음에 각종 통일에 대한 공공 외교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국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들이 중요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북한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제 통일활동가들이 고민하는 분들이, 아니 우리가 통일의 파트너가 북한인데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뭐 인도적 지원이라 그래가지고 많은 것들을 줬고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그냥 주는 데서 끝나버리고 이제 북한을 좀 더 좀 개발하려고 하는, 여기서 이제 개발은 이제 거기다 아파트를 짓고 난개발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사회가 좀 건강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좀 제대로 좀 사회 개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도입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국 사회가 또 그런 준비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북한이 나름대로 지금 뭐 장마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뭐 코로나 이후에는 좀 많이 좀 힘들어졌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보건의료 쪽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쪽을 지원한다든지 혹은 인적자원 인재개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물론 코로나가 창궐하지 않을 때보다는 지금 상당히 많이 묶여 있고요. 이미 북한은 그 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하면 가장 먼저 국경을 닫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미 2002년, 3년 사스, 조류독감 다 창궐했을 때 전 세계에서 국경을 가장 빨리 닫은 나라가 북한이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2020년 초에 창궐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또 가장 먼저 국경을 닫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이 촬영을 하는 지금까지 북한은 국경을 열지 않고 있고요. 당분간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열기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불가능할까요? 북한 사람들 접촉하는 게?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학교를 가지 못하고 회사를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제약 조건을 했을 때 우리가 뭘 사용했죠? 줌을 사용했죠. 그리고 다양한 이런 그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사용했죠.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내부에 온라인 화상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외부 세계에 줌과 스카이프를 열었습니다. 왜냐면 북한 사람들도 교육받아야 되거든요. 북한 사람들도 외국에 그런 좋은 학문적인 것들에 대한 니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줌과 스카이프를 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은 건 아니고요. 과거에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여러 단체들에게 줌과 스카이프를 부분적으로 열었습니다. 저는 그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북한에 가서 교육을 시키려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은 가지 못하니까 외국 사람이 북한에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자를 받아야 되죠.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어렵게 비행기 타서 거기 체류를 해야 되고 또 제한된 조건 하에서 북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줌과 스카이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시오. 비용, 시간, 그 다음에 노력을 들이는 게 상당히 많이 제한되고요. 북한 사람들과도 더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상 그것들이 좀 열려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들이 열려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물론 물자가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많이 힘들어졌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북한을 접촉하는 기회들은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이 기회들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화상 컨퍼런스가 이제 남북한에 자연스럽게 저는 기술적으로 될 수 있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서로 간의 어떤 문화적인 거, 근데 북한 당국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게 열릴 시대는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해야 되고요. 과거처럼 물자 지원,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기술적인 거나 좀 약간 좀 새로운 어떤 매체들을 활용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북한 당국이 원하는 것도 또 남한 당국도 좀 전향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제 북한 사회에 대한 개발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무조건 뭐 쌀을 얼마 주고 비료를 얼마 주고 그런 것보단 그 사회에 어떤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 그것이 이제 뭐 제대로 된 어떤 시장 경제 교육이라든지 보건의료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제대로 된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접근할 때는요, 바로 정리하자면 통일의 기반을 남한 안에서는 통일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들.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국제적인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그 다음에 북한 안에서는 체계적인 사회 개발을 위해서 다양하고 현실적인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사업 분야들을 보면요. 통일 공감대 형성, 그 다음에 통일 관련된 인적 자원 개발, 그 다음에 학술 연구,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사회 통합,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촌에서 어떻게 다른 이웃국가들과 또 이웃국가 사람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북한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좀 제대로 개발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통일에 관련된 사업은요, 이렇게 커다랗게 6개 카테고리 안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국내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카테고리 안에서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많은 단체들이 그냥 통일교육 하시는 분들은 통일교육 그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북한의 지원이나 개발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서만 하시고, 또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그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개별 활동 위주로 것이 여태까지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큰 사고의 틀, 큰 생각의 범위에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이것들을 더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일들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좀 통일 운동을 하는 것들이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자세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